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로는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컨텐츠는 우리가 새롭게 나온 기출문제집 개정판을 가지고 이제 제2판이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워크북을 이제 부록으로 드렸죠. 그래서 워크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 기출 수업 강의를 듣게 되면은 대부분 기억이 날 내용일 텐데,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런 문제는 이국영 강사라면은 1분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풀겠구나 라는 이제 어떤 풀이 방법이나 빠른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버스 이동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 부록으로 제공된 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근데 이제 PDF 파일로 이제 제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화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이 교재가 있게 되면 이제 얇은 교재죠 이거. 그래서 이 워크북 교재가 있으면 워크북 교재로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동간에 본다면은 혹은 이제 자기 전에 본다면은 화면만 보고서도 충분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저번에도 워크북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을 할 건데, 한 어떠한 강의 같은 경우에는 10분 내외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씩 끊어가지고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좀 편한 시간에 좀 자유롭게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보면 돼요. 이제 이 화면은 작아질 거예요. 네.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자.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적으로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를 헌법에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헌법을 해석하는 지침이 아니라 뭐를 해석하는 지침이라고 해야 된다?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이라고 해야 됩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말 그대로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합헌적 법률 해석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다. 3번 합헌적 법률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애초에 규범 통제랑 합헌적 법률 해석이랑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른 어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규범 통제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해석에 따라서 뭐 다르게 풀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출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제 규범 통제랑은 궁극적으로는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인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인권 보장상 폐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대요. 이것은 이제 해설에도 잘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살려놓게 되면은 우리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권이 제한되다 보니까 기본권이 침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 간에 좋은 의도로 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 해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살려놨을 때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니까 4번이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자, 문제 2번. 1번 합헌적 법률에서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다. 그 다음에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헌법을 최고법규라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해 헌법에 합체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에 있어서 위헌적인 결과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된다. 전체적으로 맞죠. 그 다음에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헌법을 해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헌법에서 인정되는 법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읽으면 되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헌법 정신에 맞도록 헌법의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의 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의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미 없어진 법률조항, 실효된 법률조항 이렇게 나와 있죠.
대상으로 해서 헌법 합치적인 법률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법률 조항, 없어진 법률 조항을 억지로 유효하도록 해석하는 것에 이른 것은 없어져 버린 법률 조항을 굳이 있는 것처럼 살려가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뭐 세금을 내라고 하는 법이거나 아니면 처벌 규정인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법치적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이건 알아야 되는 판례예요. 우리가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좀 줄인 다음에. 자, 군인사법에서요. 여러분들 무죄 선고를 받게 된대요.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우리가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던 것이 다시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거죠. 여러분들 무죄 선고를 받으면은 이러한 멈춰져 있던 연금이 다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죄 재판에는 형식상 무죄 판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이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무죄 재판 똥똥똥 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가 무죄 재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죄에 해당한다면은 뭐를 준다 그랬죠? 지금 정지된 연금을 지급해 준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형식적 무죄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한다. 어떻게 하는 게 내용상 무죄 재판도 해석된다고 포함을 하는 게. 4번 여러분들 우리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랑 싸우는 이런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꼼꼼하게 강의를 할 거예요. 3번, 1번. 자,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그 다음에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법 목적의 한계는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에요. 우리 사법부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는데 그래도 입법부의 취지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부가 만든 법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한계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의미 없는 지문이고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심화 기출 강의에서는 좀 꼼꼼하게 알려드렸는데 일본법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 국영쌤이 좀 의미 없는 탐구생활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랬지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이상하죠? 법률을 해석하는 건 맞는데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은 우리가 또 틀린 지문이 되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합헌적 법률 해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법원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위헌 심사를 맡는 헌법재판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이 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제 4번 기억번.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적 요개 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해야 되겠죠. 맞는 지문이고. 니은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 합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법 소극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법 소극주의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래서 웬만하면 법률을 살려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비교됐을 때 사법 적극주의라는 게 있었죠. 사법 적극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법 적극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합헌적 법률 해석인데 사법 적국주의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어쨌든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정 축소 해석,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 이른바 한정 합헌 결정이란,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 위헌 결정, 한정 위헌 결정, 한정 위헌 결정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한정 위헌 결정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실수할 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여러분 헌법 개정을 풀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데 헌법 개정 파트는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에서 나오고 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 부분에서는. 자, 1번 우리 1차 시험에서 나왔죠. 제한된 헌법 개정하는 대통령이 며칠? 20일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되고, 맞고,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죠.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뒷부분은 맞습니다. 4번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틀린 그림을 하나 찾는 것인데 우리가 답은 우리가 2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우리 5번, 6번, 7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1번 헌법에서부터 1948년 헌법이죠. 제헌헌법 때부터 우리가 현행헌법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안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국민 발안권이라는 게 존재한 적도 있었다. 국민 관할권이 바로 국민이 헌법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이었죠. 이것이 제2차부터 6차까지 존재했고 7차 때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지문에서는 제헌헌법 때부터 현행헌법 때까지 국회랑 대통령만 헌법 개정에 발의권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 발의권이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자,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투표는 네 부분을 잘 찾아야 되죠. 우리 10만 명, 그 다음에 피고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라고 많이 속여서 나오기도 하고 뭐 되게 다 많이 속여서 나오기도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고 20일, 그 다음에 대법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 네 부분 잘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되죠.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만들어진 헌법 개정이 있다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 표결했을 때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표결하고 고요. 4번 헌법 개정안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어. 의결 오케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적 하반수의 찬성을 얻었어. 그럼 이미 확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 투표에 찬성이 있으면 바로 확정이 되는 거지, 국민투표가 찬성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맞는 거고 이것이 틀린 지문인데, 국민투표 찬성이 있고 대통령이 공포해야지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지문에 틀린 지문 여러분들 썼는데, 그래서 지워야 되겠습니다. 국민투표가 찬성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고, 확정이 된 걸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되고. 5번 과반수죠, 그냥. 그래서 300명 중에 151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나왔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151명 이상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그 7번 문제를 풀 때 약간의 제가 풀이를 할 때 틀린 선지를 맞는 선지라고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시 풀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기억번 관습헌법 같은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7번 문제예요. 유효한 헌법 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에요. 관습헌법의 존속 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이 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관습헌법의 요건 중에 하나인 국민적 합의라는 요건이 있었죠. 국민적 합의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국민적 합의 요건은 성립 요건이기도 하고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라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즉 만들어질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효력 유지 요건 할 때도 필요하다. 니은과 리을은 연결시켜서 볼 건데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우리가 일단 우리 헌법 규정들을 다 읽어보면 뭐 더 중요한 헌법이다, 뭐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따로 없죠. 다 똑같이 평범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법 규정이 다른 헌법 규정을 위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효력상의 차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조문이 뭐 이중배상 금지 원칙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리을 지문입니다. 헌법의 각 개별 조항, 아이고, 밑줄. 헌법의 각 개별 조항 간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조금 더 중요한 헌법과 조금 덜 중요한 헌법이 우리들 마음속에선 있을 수는 있다.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뭐 국가배상 청구권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데 특정한 헌법 조항이 다른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요것이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냐면 효력상 차이가 인정이 되냐라는데 아닙니다. 효력상 차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더 중요한 헌법, 덜 중요한 헌법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헌법이 다른 헌법을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효력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필기를 보면은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효력상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니은과 리을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번은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니은 지문은 맞는 지문, 리을 지문은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디귿인데 여러분들 우리 헌법의 개별 규정에 있어서 헌법재판권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이론을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견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위헌 심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한계론, 뭐 헌법 개정 불한계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중에 하나고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미음인데 7차 개정헌법이에요. 72년도 헌법이죠. 유신헌법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했고요.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국회 의결을 했어요. 즉 헌법 개정 절차가 두 갈래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면 기출지문에서 헌법 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의 이원화, 그래서 길이 두 개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따금씩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 시험에서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꼭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비읍번 때문에 이제 다시 찍었는데 이 부분만,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에 관한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틀렸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헌법 규정 있다라고 2차 개정헌법 때는 존재했었지만, 그렇지만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뭐 민주공화국의 원리라든지 있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즉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뒷부분은 맞아요.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다 고칠 수 있는 느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1개, 2개, 3개, 4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편집된 상태로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관습헌법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인데, 기억,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텍스트가 있는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문헌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사항을 다 헌법을 다 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디귿번인데, 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 의사 표현이죠. 즉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지 관습헌법이 성리가 되는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은 다 틀렸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경찰학이나 행정법에서 우리가 관습법과 법률이 있다라면 법률이 우선합니다. 이럴 때는 관습법이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데, 관습헌법과
다음에 우리 성문 헌법 이렇게 비교가 되면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리을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 제정 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재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하지 아니한 어떠한 사항을 필요에 따라서 관습의 형태로도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관습헌법이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미음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 핵심적 죄송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 소재지는 우리가 헌법사항이죠. 근데 대법원의 소재지는 일단 헌법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헌법에 써져 있다, 안 써져 있다?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헌법사항 이 부분들 틀렸고 뭐라고 고쳐야 되냐면은 실질적 헌법사항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비읍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리가 존재하고 관행의 반복성, 계속성이 있어야 되며 관행의 항상성과 명령성을 가진 것이어야 되며 그 관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시옷 관습헌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관습헌법에 반대되는 내용을 아예 성문헌법으로 갖다 박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 수도다 라는 게 관습헌법이랬는데 이제 성문 개정헌법을 통해서 뭐 수도가 대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은 폐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이 되게 되면은 법적 효력도 상실될 수가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두 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번 1회차는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만 튀어. 9번 문제. 여러분들 헌법편찬은 시험에서 이 최근 10년 동안 요거 문제 한 번 나왔어요. 헌법편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헌법 개정은 대놓고 우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는 거예요, 헌법을. 그러면은 확실하게 고쳐지는 건 맞지만 돈이 많이 들겠죠. 왜냐면 국민투표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헌법 변천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헌법 편찬은 실정헌법의 조문 그대로 있어요. 근데 상황만 변하는 거예요. 의미 또는 내용만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유명한 헌법 편찬은 뭐냐면은 일본이 원래는 군대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헌법상 군대를 가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일종의 자위대라는 군대를 가지고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헌법의 내용과 현실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헌법 변천의 예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미국의 연방대법원까지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뭐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 4번부터 읽어볼게요. 헌법 변천을 한계없이 인정할 경우에 사실상 관철된 헌법 현실 또는 위헌적인 헌법 현실이 있는 성문헌법보다 더 위에 있게 된 이상한 것이 되겠죠. 그럼 누가 여러분들 헌법을 따라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으니까 답은 이제 3번만 남겨놨는데요. 여러분들 경성헌법의 원리라는 게 뭐였죠? 헌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뭐예요? 헌법을 함부로 바꾸지 말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럼 헌법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종의 임기응변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 변천은 임기응변으로는 가능하지만 헌법 해석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경성헌법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헌법의 내용을 바꾸지 말자 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한 번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촬영을 할 건데 뭐 2회차부터는 조금 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컨텐츠를 하나 더 유튜브로 올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를 보시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잘 따라오시고 틈틈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